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FA로 풀린 기아 타이거즈의 조상우가 결국 팀에 잔류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단기 계약이나 이적설이 돌았지만 실제 시장 상황을 보면 조상우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많지 않습니다. 이는 구단급 투수인 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팀이 즉시 투입 가능한 불펜 자원을 원하고 있지만 조상우가 원하는 금액과 기아의 예산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결국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단 하나, 조상우의 기아 잔류와 단기 재계약입니다. 2024년 시즌, 기아는 마지막까지 불펜 붕괴에 시달렸습니다. 장현식의 이탈, 정혜영의 부진으로 인해 이범모 감독은 매 경기 마무리를 두고 고민해야 했죠. 이런 상황에서 조상우의 존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특히 8월 이후 보여준 안정감은 리그 최정상급이었습니다. 10이닝당 10실점 가까이 내주던 불펜이 시즌 막판 평균 자책점 1.06으로 반등할 수 있었던 건 조상우의 투구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활약은 기아 불펜의 부활과 함께 조상우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FA 시장의 현실은 냉정합니다. 이번 스토브리그는 조상우와 기아 모두에게 현실 점검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미 2024 시즌을 통해 그 아픔을 뼈저리게 느꼈죠. 편안함 속에서는 승리가 없었습니다. 통합 우승 바로 다음 해 기아는 8위까지 추락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믿을 만한 마무리 투수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상우는 기아가 절대 놓칠 수 없는 카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쉽게 품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카드이기도 하죠. 현재 FA 시장은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기아 내부에서도 FA로 풀린 선수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박찬호, 최형우, 양현종 이름만 들어도 만만치 않은 거물들입니다. 특히 박찬호는 100억 원이 넘는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제 기아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조상우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그러나 결국 조상우를 쉽게 놓지 못할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는 한때 KBO 리그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마무리 투수로 평가받던 선수였으니까요. 키움 히어로즈 시절 조상우는 팀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며 40세이브 이상을 기록, 팀을 포스트 시즌으로 이끌었습니다. 강력한 직구와 예리하게 떨어지는 슬라이더로 타자들을 압도했고 세이브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존재감이 컸습니다. 그 시절 조상우의 평균 자책점은 2점 초반대, 그리고 9이닝당 탈삼진은 무려 3자릿수를 넘겼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잦은 부상과 누적된 피로, 그리고 군복무로 인한 공백이 그의 리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시즌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상우가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2024 시즌 초반 그의 평균 자책점은 3.90까지 요동쳤지만 8월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1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06, 평균 구속 148km/h, 슬라이더 구사율은 무려 36%를 기록했습니다. 8회와 9회 등 결정적인 순간 투입 비율은 20%에 불과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조상우는 다시 한번 끝판왕 본능을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기아 불펜의 평균 자책점은 5점대에서 3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조상우가 있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상우가 합류한 뒤 팀 전체가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조상우가 마운드에 오르자 팀 분위기는 단숨에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FA 자격을 앞두게 되면서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기아가 과연 그를 다시 붙잡을 수 있을까? 2024년 겨울 기아 타이거즈는 불펜 붕괴라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현금 10억 원과 신인 지명권 한 장을 내주고 조상우를 영입한 것입니다. 미래보다 현재를 택한 절박한 선택이었죠.
구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즉시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쪽과 FA를 앞둔 투수에게 너무 많은 걸 줬다는 쪽이 맞섰습니다. 팬들 역시 반응이 갈렸습니다. 10억이면 충분히 가치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고, 너무 큰 출혈이라며 비판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결정은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시즌 막판, 조상우는 불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고, 평균 자책점 1.00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남겼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시즌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상우가 없었더라면 마지막까지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조상우의 합류는 기아에 즉각적인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제 기아는 다시 한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난 시즌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한 두 번째 선택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죠. FA 시장은 냉정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리스크와 효율성으로 평가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조상우는 현재 중간급 FA로 분류됩니다. 그를 영입하려면 보상금 외에도 10억 원 이상의 계약금이 필요하죠. 이 자체가 이미 상당한 진입 장벽입니다. 게다가 부상 이력, 투구 관리 문제, 그리고 완전한 마무리로서의 한계 인식이 그의 시장 가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장기 계약보다는 단기 계약이 유력합니다. 에이전트 측에서도 위험을 최소화한 짧고 현실적인 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의 조상우는 자신의 가치를 다시 증명해야 하는 FA입니다. 짧게 던지더라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는 선수가 된 셈이죠. 기아의 상황은 더욱 냉혹합니다. 박찬호, 최영우, 양현종 이 3명의 핵심 FA만 해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조상우는 비교적 저위험이면서 즉시 전력으로 투입 가능한 카드입니다. 따라서 기아 입장에서는 그를 붙잡는 것이 전력 유지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단기 계약이라도 지금 기아에겐 그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제 기아는 이름값에 돈을 쓰는 팀이 아닙니다. 콜콜 우승 이후 구단의 철학이 완전히 달라졌죠. 감정보다 데이터, 명성보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것입니다. 조상우 역시 FA 시장 마감까지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리그 전체에서 여전히 상위급 불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부상 위험과 등급 보상금 부담이 존재한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기아는 장기 계약보다 단기 효율성을 택할 것입니다. 1에서 2년 단기 리스크를 줄이고 빠른 효과를 노리는 이 전략은 이미 지난 시즌에 검증된 바 있습니다. 당시 내야 포지션별로 단기 계약을 분산하며 전력 불안을 최소화했죠. 이제 그 타깃 든 조상우입니다. 이범호 감독은 시즌 종료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즌 후반을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조상우 덕분이었습니다. 그 말을 증명하듯 지금의 기아는 조상우를 잃을 여유가 없는 팀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번 겨울 기아의 핵심 키워드는 별표, 효율적인 재계약 별표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조상우를 간절히 원하는 팀은 있지만 그를 실제로 데려가겠다고 나서는 팀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FA 시장의 현실입니다. 기아는 불펜이 필요하고 조상우는 자신의 가치를 회복할 무대가 필요합니다. 단기 계약은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죠. 서로에게 이보다 더 실용적인 선택은 없습니다. 결국 결말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별표 조상우의 잔류, 그것도 피할 수 없는 잔류 별표입니다. 2025년 겨울, 떠날 수 없는 FA, 조상우.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